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상한 나라의 세계지도라는 주제를 제가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지금 마이크 음질이 일정하지 않은 점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그 마이크 음질을 찾아서 열심히 시도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역시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온라인 개학 목적으로 만든 수업 영상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을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플로우를 잠깐 느껴보고 갈게요. 오늘 2강이고요. 지도란 무엇인가? 동양의 세계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느낌적인 느낌. 일단 오늘 수업 어떤 느낌일지 알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동양의 세계지도 중에서 중국의 세계지도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들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기출문제를 기출과 손잡자를 통해서 정리해 보고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학습지를 제가 메일로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구난방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꾸어서 네이버 폼으로 다시 한번 학습 퀴즈 방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주소, 이거 제가 유튜브 란에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링크 들어가셔서 학습 퀴즈 풀고 나면은 오늘의 학습이 출석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답은 제가 수업 중에 다 알려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느낌적인 느낌 먼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그하우스 다이어리즈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진 계집 일기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각각의 국가들이 어떤 걸로 유명한지 각각 국가들이 가장 유명한 것 한 가지를 그 국가의 그 지도 위에 표현해 놓은 지도인데요. 제가 조금 자세히 확대를 해보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도를 좀 당겨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캐나다 쪽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의 메이플 쿠키가 있어요. 메이플 시럽 쿠키. 그것처럼 정말 여기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쪽에 B로 표현되어 있는 곳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피파 월드 챔피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남극은 지금 황제 펭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쪽은 볼케이노스, 지금 화산들이 많은 거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동 지역 오일 크게 적혀 있는 것. 그리고 러시아는 라스베리랑 그 다음에 핵 관련해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좀 익숙할 만한 동북아 지역을 보시면요. 지금 남한은 워커홀릭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워커홀릭이죠. 워커홀릭들 그리고 일본의 로봇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도들, 다양한 지도들이 있죠. 오늘 다양한 지도들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면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개념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도들을 보면서 이 지도를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나?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바로 지도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지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땅에 대한 지리 정보를 표현한 것을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도란 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문자보다도 지도가 먼저 사용됐던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옛날 인류의 초창기에 보시면은 그 벽화들에 보면은 문자가 있기도 전에 벽화로 공간들이나 그런 어떤 약도 같은 것을 표현해 놓은 그런 지도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지도는 오히려
문자보다도 더 먼저 사용됐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정말 사람의 어떤 공간에 대한 욕구,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거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은 각각 각자의 경험과 지식, 또 자신의 처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이 장소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수업 중에 지도들을 보면서 이 지도들이 어떤 국가의 지도일지를 먼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여러 장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출처는 지금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씩 같이 보면서 여러분 이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지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볼게요. 첫 번째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 지도는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낸 지도일까요? 네. 좀 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쵸, 지금 보니까 여기가 갑자기 중앙에 빡 있네요. 그래서 얘는 바로 미국에서 만든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 세계 한 중앙에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세계의 중심이기를, 세상의 중심이기를, 우주의 중심이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좀 더 쉽죠, 여러분. 이 지도는 지금 중앙에 빡 들어가 있는 것이 그쵸, 요 사람입니다. 네. 여기 지금 호주가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지도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익숙한 북반구 위주의 지도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남반구 위주의 지도들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띠린,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뒤집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와 완전 뒤집혀 있는 지도 볼 수 있는데 글씨가 뒤집혀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런 정상적인 지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얘는 어디일까? 얘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도는 어디서 만든 것일까요? 얘도 지금 느낌적인 느낌 오셔야 되는데 중앙에 빡 갖다 놓는다 했죠. 중요한 곳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에 빡 갖다 놓으니까 얘는 어딜까 지금? 그쵸. 아무래도 유럽 같죠? 유럽이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세계의 중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지도는 정말 정확한 사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지도 제작자의 마인드라든지 지도를 제작한 국가의 어떤 마인드, 국가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말이나 언어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느낌을 가져왔다면은 이제 과거에 만들었었던 고지도들을 보면서 과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좀 파악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중국의 세계 지도 중 첫 번째 지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도는 화이도라는 지도인데요. 1136년도 무려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체가 표현된 지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좀 익숙하지 않죠? 사진 보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가 표현되어 있는 거 확인되나요, 친구들? 중국이 이렇게 지금 전체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지도, 중국의 세계지도인데요. 대명훈일도라는 지도입니다. 1373년도부터 1434년도까지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 지도도 역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니까 자기들이 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천원지방사상을 또 역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천원지방이 뭐냐? 천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천원, 하늘 천자이고요. 원, 둥글 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그렇다, 하늘은 둥그렇고, 하늘은 둥그렇죠? 그리고 지방,
얘는 뭐냐면은 네, 우리 몸속에 많은 거, 그 지방 아니죠? 얘는 뭐냐면 지방, 땅 지자예요. 땅지, 하늘천 따지 할 때 땅지. 땅은 방한지 할 때 방자입니다. 땅은 네모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난 이런 형태. 제가 그린 이런 형태의 그런 지구를 과거 사람들은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 천원지방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반영해서 모든 지도들이 어떻게 생겼다? 네모난 땅을 닮아서 네모나게 생겼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갈게요. 역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이제 방금 봤던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중국 이렇게 크게 표현되어 있고요. 한반도와 일본도 있고 인도,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표현된 지도구나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같은 곳들은 완벽하지 않죠. 지금 제일 큰 거는 중국밖에 없죠. 거의 중국만 엄청 왕만하게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을 또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도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네, 세 번째 지도는 바로 이름이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요. 고려만국전도라는 것입니다. 1602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17세기죠. 이때는 무려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세계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구식 세계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막 이제 발전하던 과학기술의 발달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넘어오던 시기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만들어진 지도 우리 바로 보면은 좀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방금 봤던 두 개의 지도보다는 훨씬 더 좀 세련된 과학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지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무려 놀라운 사실, 경도와 위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 때 경도와 위도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도 위도를 사용해서 각 지역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 좀 굉장히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도 다 표현됐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뚜둔 네 번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역시 세계 지도 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것을 볼 거예요. 우리나라 것은 우리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첫 번째 내용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학습지에 여러분 별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일단 조선 전기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 세계 지도는 조선 전기부터 중기 후기로 쭉쭉쭉 가게 되는데 전기에 있었던 지도입니다. 1402년도 전기 때는 뭐가 있었냐? 보통 전기 때는 국가의 힘이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 배웠겠지만 국가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세계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조선 전기니까 우리의 어떤 강력한 의지, 강력한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 라는 거 자랑했었던 중화사상이 반영돼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름도 굉장히 장황하죠.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이때 나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무려 10글자짜리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이제 한자가 많으니까 대충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조선과 전체 세계를 그린 지도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아까 봤던 고려만국 전도보다는 조금 못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중국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조선이 있고 일본,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반도, 요 위에가 유럽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아시아 거의 대다수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까지 표현되어 있고 아프리카까지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뭐라고 하냐? 우리 구대륙들은 대다수 표현했다. 구대륙은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냐?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그쵸?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네, 미국, 아메리카 대륙은 없습니다. 구대륙은 다 표현되어 있지만 신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지도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지도이고요. 네,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신대로 표현되지 않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 중국이 중심에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중화사상이구나 라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죠. 이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주도로 만들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도는 이렇게 불리는 지도입니다. 천하도. 네, 천하를 다 가져라 천하도인데요. 천하도는 조금 특이한 지도예요. 얘는 다른 지도와는 다르게 세계 지도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 사상을 반영하기도 했고 또 역시 중화 사상을 반영한 지도인데요. 얘는 지금 언제나 조선 중기 이후예요. 요즘 또 빈센조로 유명한 핫한 송중기 씨. 조선 아니고 네 조선 중기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조선 중기. 조선 중기 이후로 핫한 네. 그런 지도 천하도였습니다. 중화 사상이 이제 반영돼 있다. 어떻게 반영돼 있나 한번 지도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중앙에 요게 뭐냐? 요 중앙 너무 핵심 자리 위치하고 있는 금사라기 땅에 지금 중국이 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구나, 세계의 중심. 지금 원으로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지만 역시 중국이 중심인 걸 봤을 때 아, 중화 사상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 조선 지도잖아요. 조선에서 만든 지도잖아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조선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조선은 어디 있을까? 조선은 어디에 있나? 조선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노랗게 표현한 여기가 조선이 되겠고요. 네, 일본도 대충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실 요 안쪽에 있는 제가 좀 색깔 바꿔서 연두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안쪽에 있는 대륙이다 라고 해서 내대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뭐 세계지리에서는 엄청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또 천하도도 역시 한국 지리에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하자면요. 내대륙이 있고요. 그다음 바깥쪽에 있는 얘는 바깥쪽에 있는 대륙이니까 저 느낌 센스 있는 친구들 바로 답 나왔겠죠. 네, 내대륙 있으니까 바로 바깥쪽 외대륙이 되겠죠. 외대륙.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바다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바다가 있어요. 내대륙과 외대륙 사이에 있는 요 바다를 뭐 내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요 바다는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뭐 바다는 뭐 외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왜 바깥쪽에 요거는 하늘을 표현했어요. 얘도 역시 땅은 네모지고 그다음 하늘은 둥그렇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아까?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지다. 하늘은 둥그렇고 하늘천 둥글 원자 그리고 땅 지자 그리고 네모나타 방자 해서 천원지방 사상을 역시 담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하도는 좀 재밌는 사실이 사실 되게 관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념적. 네, 관념적 여러분. 네, 관념적.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산해경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상상 속의 국가들을 막 표현해놨어요. 실제로 없는 국가들인데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하는 뭐 유토피아 정말 상상만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있었냐면은 뭐 삼수국이라고 해서 삼수한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석삼자에 머리 숫자를 써서 머리가 3개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 뭐 여인국이라고 해서 여자 사람들만 살고 있는 국가. 일목국이라고 해서 한 일자를 써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 그래서 정말 막 상상의 그런 지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천하도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계 지도입니다. 조금 중요한 친구예요. 얘가 가장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요. 지구 전후도라는 아이입니다. 1834년도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쵸, 이미 조선 후기가 되었죠. 굉장히 이제 후기로 왔습니다. 이때 우리 가장 핫한 학문이 뭐였냐? 네, 핫한 학문이었던 실학자가 만든 그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실학자였던 최한기라는 유명한 지도학자와 그 김정호 씨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김정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김정호 지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우리 저기 수원에 가면은
그 지리정보원에 가면은 김정우 씨가 동상으로 딱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김정우가 판서를 한, 판각을 한 그런 지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땡땡땡으로 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빈칸 뚫어놨습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목판본 뭐냐면 목판본 뭘까요? 그림 딱 하나 이렇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목판에다가 나무에다가 판 거예요. 김정우 씨가 또 이제 대동여 지도를 팠던 그 솜씨로서 지구 저도를 파가지고 이렇게 그냥 물감을 바르고 띵 찍어내면은 바로 여러 장의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판본. 지금으로 따지면은 인쇄가 계속 가능한 그런 본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얘가 똑똑한 지도인 게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도와 후도로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합치면 지구본처럼 전체의 지구가 되겠죠. 지구는 둥그니까 그 지구를 네모로 그린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그니까 동그라미 그대로 전도와 후도로 그리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이때도 사실 경의선 왕이 사용했습니다. 경도위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드디어 극복하고서 정말 과학적인 지도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지구 전호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주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지구 전호도 이렇게 생겼고요. 지구 전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같은 9대륙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 지구 후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들도 다 남북 동서를 각각 땅땅땅 나눠가지고 경의선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죠? 이 지도가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조상들의 그런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지도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기출 보러 가야죠. 네, 기출과 손잡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학년도 3월 모평 문제 1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도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도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나지도만 먼저 A, B, C, D 중에 골라보고 오늘은 기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도 방금 설명했던 지구 전호도이죠. 정말 핫한 지도, 핫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실학자들이 만든 지도다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갈게요. 경도와 위선이 그려져 있습니까? 얘는? 물어보면은 경선과 위선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려져 있죠. 예 가야겠죠. 예. 아메리카 대륙 표현되어 있습니까? 역시 예 가야 되겠고요. 중국 중심 세계관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화사상 반영되어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아니요 가면은 정답은 D가 되겠네요. D. 그래서 나는 일단 D랑 연결되는구나. 나는 D랑 연결되는구나. 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겠네요. 네, 하지만 가를 오늘 우리가 풀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서양의 세계지도 함께 보고 난 뒤에 기출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네, 마지막 한 줄 정리하고 마쳐야죠. 지도는 시대와 장소에 따른 세계관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로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천하도, 지구 전호도 등이 있으며 지구 전호도는 무슨 사상을 극복했다? 그렇죠. 중화 사상을 극복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줄 정리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담는데요. 지금 중국의 세계지도 담지 않았죠.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세계지도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인데요. 지난 수업에 비해서 조금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서양의 세계지도와 그리고 지리정보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수업이 잘 적성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수업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전 다음 시간 수업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면서 전